강동 땅을 그야말로 호령하던 젊은 영웅, 소패왕 손책.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대가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 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한 영웅의 그 대단한 자부심과 분노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열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모두가 무족이라고 믿었던 소패왕 손책. 정말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머쥐던 이 젊은 사자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허망하게 쓰러져야만 했을까요? 적의 칼날도 아니었고 거대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가장 무서운 적은요, 바로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극이라는 게 참 그렇죠. 언제나 아주 사소한 방심의 틈을 파고들어요. 자신감에 넘쳤던 손책이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홀로 사냥에 나선 바로 그 순간 운명의 그림자가 그의 등 뒤로 아주 조용히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사슴을 쫓아서 혼자서 숲속 깊이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차 하는 순간 호위병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죠. 바로 그 찰나에 숲속에서 3명의 자객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들이 누구였냐? 바로 손책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예태수, 허공의 식객들이었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그들의 기습에 손책도 용맹하게 맞서 싸웠지만 결국 독 묻은 화살 한 발이 그의 뺨을 깊숙이 꿰뚫고 맙니다. 자객들은 전부 처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손책의 얼굴에 박힌 이 화살은 그냥 상처가 아니었죠. 이건 소패왕이라는 그의 자부심, 그 무적의 명성에 아주 깊은 흠집을 낸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에서 흘러나온 분노라는 독은 곧 전혀 엉뚱한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명의가 급히 달려와서 진단을 합니다. 상처 자체는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대요. 근데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분노라는 마음의 독이라는 겁니다. 의원은 정말 간절하게 경고하죠. 제발 100일 동안만 부디 마음을 비우고 평온을 유지하십시오. 절대로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조언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손책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을 가르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전장에서 포효하던 사자에게 안정이라니, 이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었을까요? 그는 거울에 비친 흉측한 상처를 보더니 격노하면서 외칩니다. 이런 꼴로 내가 어떻게 대업을 이룬단 말인가? 그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그의 들끓는 분노와 불안은 아주 편리한 표적을 하나 찾아냅니다. 바로 강동 백성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던 신비한 도사 우길이었습니다. 이 우길이란 인물 참 신비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비를 내리게 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니까 백성들은 그를 살아있는 신선, 우신선이라고 부르면서 따랐죠. 하지만 손책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민심을 현혹하는 요술사이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모두가 자신 대신 우기를 떠받드는 그 모습은 손책의 자존심에 제대로 불을 질렀죠. 결국 손책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그래, 강동의 유일한 태양은 나 하나여야만 한다.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저 신선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형해서 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이 결정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땅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렸고, 심지어 손책의 어머니 오국 부인까지 사람을 보내서 아들의 그 광기를 꾸짖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로 우길의 석방을 탄원했죠. 하지만 분노에 눈이 먼 손책의 귀에는 그 어떤 충언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두가 말리니까 더 화를 내면서 소리칩니다. 내 말이고 법이다. 너희들도 저 요물과 한패가 되고 싶은 것이냐? 당장 저 요망한 도사의 목을 베어라. 이 한마디는요, 단순히 우길의 목숨을 끊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의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명주를 끊어버리는 파멸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침내 서슬퍼런 칼날이 우길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이 잘린 몸에서 피가 한 방울도 솟구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한 줄기 푸른 연기가 스르르 피어올라서 하늘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섬뜩하고 신비한 광경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우깨를 죽인 바로 그날 이후 손책의 상처는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한 죽음의 그림자,
바로 우길의 원혼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손책의 눈에 우길의 환영이 보이기 시작해요. 문 앞에, 침상 머리맡에. 우길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손책은 비명을 지르면서 칼을 휘둘러 보지만 베이는 건 그저 허공뿐이었습니다. 공포는 점점 더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상처를 좀 살펴보려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건 자기 얼굴이 아니라 자기를 비웃고 있는 우길의 얼굴이었어요. 경악한 손책은 거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 충격으로 애써 봉합했던 상처가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신하들이 그의 쾌유를 빌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로 바친 돼지와 양의 머리 위로 또다시 우길의 환영이 나타나서 손책을 향해 걸어오는 겁니다. 그걸 본 손책은 생의 마지막 비명을 내지르며 쓰러졌고 터져버린 상처에서는 더 이상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손책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후사를 준비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눈을 가렸던 그 분노의 광기는 사라지고 강동의 미래를 걱정하는 냉철한 군주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는 동생 손권을 불러서 자신의 옥새를 넘겨주면서 삼국지 역사에 길이 남을 유언을 남깁니다. 나라 내 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 장소에게 묻고 나라 밖의 군사와 관련된 일은 주유에게 물어라. 그리고 동생의 손을 잡고 말하죠. 천하를 다투는 일은 네가 나보다 못하지만 현명한 인재를 써서 강동을 지키는 일은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26, 한창 세상을 호령할 나이에 소패왕 손책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푸른 눈동자를 가진 19살의 젊은 동생 손권이 강동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 시대가 졌지만 또 다른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죠. 자, 강동에서는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중원의 하늘에서는 원소와 조조라는 두 거인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거대한 폭풍, 바로 관도대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젊은 손권은 이 거대한 경랑 속에서 강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하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 것인지 그 거대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들을 하고 있습니다.